저는 말이 없는데. 오늘 조금 많이 마시. 사촌 내 동생이 나를 몰라봐요. 사촌 내 동생이 나를 몰라봐요. 사촌 명상하라고 한 다음에 사촌 동생이 못 알아보시나? 그거는 저기 그 노안인데 그분이. 지나가다 보면 제가 수원역 근방에서 살다 보니까 네. 이제 노숙인 분들이 음. 이제 국어라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만나기 전에는 그냥 걸리긴 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네. 제 마음을 내보기로 했어요. 내보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나름 준비해가지고 만나면 이제 제 마음을 내긴 했는데 한 분이 딱 걸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는 마음이 안 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상일수도 모르겠지만은 뭐라도 이제 본인이 불편하고 뭔가를 구하려면 좀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분은 핸드폰을 보면서 누워있어서 누워있고 이게 동전 인원 박스를 놓고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국어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으로는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보이시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 이렇게 마음을 내드려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게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뉴욕에 가서 한 3, 4주 이렇게 있는데 뉴욕에 갔을 때 보면은 노숙인들 뉴욕에 되게 많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숙인 분들은 이제 멀쩡해 보여요. 멀쩡해 보이는 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잘 드려도 맛있는 거 아니면 잘 안 드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느꼈어요. 이게 노숙인 분들이 자기 삶이 그렇게 노숙하는 것을 그냥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자와 내가 이미 이제 둘이다라는 마음이 이제 본인한테 있는 거죠. 노숙자의 삶을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노숙자를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생각도 할 필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숙도 서울역에서 해봤고 노숙자의 삶도 좀 차갑지 땅바닥이 뭐 나름대로 한 있을만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불쌍하게 보던 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주고 하는데 그날 돈이 있으면은 좋고 돈이 좀 들어오면은 백반집 가서 먹고 돈이 없으면은 컵라면 먹고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내가 부족한 게 별로 없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화 배우 중에서 여러분 키아누 리브스라는 그 매트릭스의 주인공 아시죠? 그분이 영화 안 찍을 때는 노숙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기사 많이 보셨죠? 자세히 보니까 영화 배우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소유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눈치 신경 쓰지 않을 때 좀 자유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배낭여행 갈 때처럼 막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 노숙인을 바라보는 마음에 내가 노숙인을 도와야 한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눔과 봉사 수행 정진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이 추워 보이고 내가 봤을 때 추워 보이면 내 옷을 벗어주면 되고 저 사람이 배고파 보이면 내 주머니에 돈이 1,000원짜리 있으면 그냥 주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내가 둘이다 이런 마음으로 돕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 도움을 받는 자가 이렇게 따로 연결이 떨어져 있으면은 내 마음이 그때부터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그냥 저 사람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의 삶이 저는 오히려 편할 때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근데 또 때론 추울 때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사하는 노숙인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안타까운 소식도 정해지면 그때 내 마음이 움직이면은 오늘 내가 집에 있는 패딩 안 입는 패딩을 가져와서 그분에 그냥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집에 있는 패딩을 4벌을 가져왔거든요. 이번에 12월 달에 한두 번밖에 사실 안 입은 건데 패딩을 가져와서 그냥 내 마음에 이제 내가 오늘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내면 되는 거고 내가 꼭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 내 눈앞에 보이고 그런 핸드폰을 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돈 던져주면 그러면 내 마음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주의할 것은 내가 나눔과 봉사를 할 때는 내 시절 인연에 그게 이제 보이니까 내 마음을 내고 싶다 이런 수행자로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근데 내 마음이 그게 약간 부하가 걸리고 아 저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먼저 가장 점검해야 되는 건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내 마음 내가 이미 노숙자와 노숙자는 도와줄 사람 나는 그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세상을 나누고 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사실은 온전한 나눔과 기부가 되기가 좀 힘들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제가 여기 뭐 재벌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수업을 할 때도 그분이 몇 천억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마음이 제일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걸 이미 내가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냥 그 사람은 한 존재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비서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내 앞에 있는 건 한 사람의 어린 양이지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뭐가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한 존재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존재로만. 그래서 내가 이 존재에게 뭔가 마음이 날 때는 마음을 일으키는 대로 일으키면 되고 그래서 일상이 돼야 돼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존재에게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마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반찬 나눔이나 이렇게 하러 갔는데 집 잘 살아 보면 냉장고 보면 푸짐해. 뭐 엄청난 치킨도 막 있어. 막 그렇게 막 있고 반찬이 많아. 쌀도 많은데 쌀을 또 받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별력이 막 일어나죠. 아, 뭐 쌀도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도와주러 갔으면은 그냥 그런 상황이 보여도 그냥 내 마음을 내면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다음에 또 다른 데로 또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내 인연에 맞췄을 때 도와줄 상황인가 도와주지 않은 상황인가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데 그걸 내가 이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을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내 친구다 내 자식이다 내 존재다 그럼 내 친구가 그렇게 해서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내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리 핸드폰을 보더라도 안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내면 되는 것이고 그때그때 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편안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도와주러 10년 전부터 이렇게 도와주러 가는데 너무 더 많이 원하고 더 보내달라 이런 전화를 그냥 계속 쉴 새 없이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저희는 근데 나눔 봉사 수행 경기를 같이 하잖아요. 저희 단체는 기점명상은 공익법인이다 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서 자꾸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가보면은 있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인연을 조금씩 멀리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분에게 지금 자꾸 도와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그분에게 해드린 게 우리가 해드린 게 다 물거품으로 돼요. 변했네.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또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니까 점차 묵빈대차하고 전화를 3통 와서 2통 받았다면 1통 정도만 받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죠. 상처를 주는 것보다. 그리고 그런 분이 계속 누워 계시면 그분을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가능하면. 자, 수행자가 돈을 멀리하고 명예를 멀리하고 뭐 사랑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옛날 2600년 전부터 그 존재를 안 보는 거예요. 묵빈대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보고 탁 알아차리고 짠 리셋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보이는 건 감정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먹을 것이 많은 곳에 안 가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군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술집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군대 이제 잠시 그러면 그쪽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여색을 그쪽에 가서 막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데 그쪽을 안 가면 돼요. 클럽이나 회관이나 그런 곳에 안 가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도박하는 곳에 안 가면 되고 주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식하는 곳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경마하시는 분들 경마장에 안 가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대상이 가족일 경우에 한 집에 살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왔습니다. 이제 어떤 가족이 그래요? 그냥 피가 안 섞인 가족이죠. 지금 그래서 안 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되게 힘들거든요. 한 집안에 살면서 안 보고 있어. 한 집안에 살면서 안 보고 있어.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오히려 지금 님 같은 경우는 그걸 털어놓으니까 더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상처를 보이고 마음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꽁 해서 이렇게 있으면 평생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거든. 우리가 살면서 피가 전혀 안 섞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만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 본인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을 처음에. 그럼 누가 억지로 네. 그렇죠? 누가 억지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선택했는데 본인이 가장 힘든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걸 여기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그게 얼마나 횟수가 잦으냐, 또 횟수가 뜸하냐, 그게 달려서 이건 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게 치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횟수가 싸우는 횟수가 많아지고 말도 안 하고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고 벽하고 마주치는 것처럼 계속 그런 횟수가 많아지면 이 삶이 불행한 삶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좀 적으면은 그래도 뭐 행복하진 않더라도 그럭저럭 만족하며 사는 삶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횟수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내 괴로움은 또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많다라기보다 괴로움의 수를 줄여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행복의 횟수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무의식 안에 있을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근데 불행의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더 많으니까 이게 사는 게 불행같이 느껴질 거예요. 삶은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파도가 있잖아요. 삶의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평균점이 있잖아요. 이 평균점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중도라고 하고 중용이라고 하는데, 요걸 보셔야 돼요. 이 올라갔을 때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다가 뭐 아니면 맛있는 걸 먹다가 쇼핑을 할 때, 요때는 약간 올라갈 때예요. 요때가 행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요 상황이 여러분이 요걸 지복이라고 합니다. 지복.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을 쫓는데, 행복을 쫓는 게 아니라 이 평온함을 아는 것이, 만나는 것이 진짜 중요한 행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르라가 하는 것은 반드시 내리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뭐 사이가 좀 좋아졌을 때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연애할 때는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때를 행복하다고 지금 본인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가 행복이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라는 과거에 대한 생각이 분명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연애할 때고 초반에 결혼 한 3년 동안의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을 안 보고 밑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 간격이 너무 크게 된 거죠. 불행으로 더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나의 지복이나 평온은 행복한 순간이 이게 아니라 요 순간이, 다 같이 말해볼까요? 괴롭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롭지 않을 때, 지금 본인은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벽을 바라보는 것 같고 같은 집에 살아도 얼굴을 안 보고 남과 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상황이 내가 물건을 던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맨날 도장 찍자, 이혼하러 가자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요 지금 평온한 마음, 지금 마음은 불안한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바꾸려. 안 보면은 좀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생각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마음이 불편할 때 신체 변화가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걸 보면 내가 또 안 편해졌구나 싶어요. 신체 변화가 본인이 있어요? 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본인이 그걸 신체 변화를 느낄 정도면 병이, 큰 병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법문했지만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상대방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그거보다 더 억울한 삶은 없어요. 내 몸이 한번 망가지고 수술대비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삶이 금세, 우리의 중년의 나이는 금세 늙어져 버려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른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자식이든 시부모든 부모든 간에 다 다른 사람이에요. 가족이라고 하지만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헤어지면 더 보기 싫은 게 남남이에요.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존재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식도 똑같고 남편도 똑같고 아내도 똑같고, 그 존재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본인의 마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계속 힘들든가 막 짜증이 올라오면은 가장 먼저 내 몸에 병이 와요. 그래서 내가 급격하게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면은 좋지 않은 세포, 우리가 이제 일명 암세포라고 하죠. 이런 세포들이 갑상선 암세포, 배, 자궁, 목, 가슴 이런 쪽에 세포들이 굉장히 특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물론 남자도 똑같겠지만은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지금. 지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누구 지혜가? 좋아요. 자, 좋아요. 이런 정신 좋아요. 자기의 문제라는 걸 일단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좋아질 것 같은 희망이 안 보인다. 어느 정도 기간이 됐어요? 그렇게 지금 벽처럼 살았지? 10년 넘었어요? 네, 그래도 같은 집에 살고 있고 네. 자녀분하고 같이 있어요? 아니면 따로 있어요? 저는 작년부터 외국에 떠나 있어요. 정말 다행인 거네요. 자식도 이걸 알고 있나요? 네, 자식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영향이 있었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식은 엄마의 역할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다행인 거는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에 엄마 아빠의 그런 간격을 느꼈다면 자식은 많은 상처를 마음속에 받았을 거예요. 아빠는 큰 문제 없어요. 엄마가 자식의 역할을 가장 큰 뿌리니까 엄마가.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 공부와 명상을 통해서 좋아지면 자식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돼요. 물론 조금의 인과가 있고 과보는 받겠지만 그래도 그걸 당당히 받겠다라는 마음 내고, 그 사람과 오늘 이 순간에 오늘 딱 마음 먹어요. 이 상황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본인은 지금 여기 와서 절도 하고 발심도 하고 뭔가 하고 있죠 지금. 그거에서 자꾸 상충되는 그 생각이 올라.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바뀌어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바뀐다. 내가 안 바뀌고 주변이 바뀌면 내가 바뀌었다고 느껴지질 않는. 어쩔 때는 왜 나만 바뀌어야 되지?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되니까 거기서 자꾸 이렇게. 그렇죠. 피해자가 맞다 하더라도, 남편이 뭔가 다른 걸 해서 피해자가 맞다 하더라도 본인이 결국 여기서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자신의 상황이 좋아지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가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생각하면 지금 앞으로 5년도 똑같이 피해자예요. 10년 전에도 그랬듯이. 그럼 이 삶을 내가 계속해서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살릴 수는 없죠.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내가 바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 지금 내가 수행하는 이유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내 삶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년 전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5년 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보다, 같이 한번 해볼까?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내 삶을 만나는 길.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어제 5년 전, 10년 전 우리 선생님과 있었던 많은 일들은 이제는 내가 기억할 필요 없고,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 폭력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그 사람이 나가고 싸우고 찢고 뽑고 했던 건 이제 이미 다 지난 과거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든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조금씩 어제보다 0.1% 좋아졌다면 그게 감사한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5년 뒤에, 3년 뒤에는 분명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한 것보다 더 나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뭔가를 결정해서 변화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결정을 못해서 변화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뭔가를 제가 답을 드려서 탁 결정해서 그렇게 행동하세요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의 삶은 저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 한 3분 정도 들었을 뿐이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이걸 바꾼다, 인생을 바꾼다, 그런 생각은 하면 오히려 더 큰 과보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생각. 그 사람으로 내 삶이 피해를 입고 내 삶 자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지 못했다는 생각. 이걸 일단은 싹 지워요. 그냥 필요 없어요. 그 과거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럼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드린 이 뭐 괴로운 것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고 벽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요게 행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게 수행하고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절이에요. 지금 만나고 있는 시절이니 정말 수행하기도 좋고 뭐 나에게 치근덕거릴 일도 없고 지금 내가 수녀다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비군이다라고 생각하고 머리까지 깎지 말고 너무 좋네. 돈도 벌어주니까 수행하기도 너무 좋고 맞잖아요? 애는 외국 가 있고 외국 가 있으니까 유학생활 할 수 있고 나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나는 오로지 지금 최한쌤하고 도바님들하고 봉사도 좀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인연 만났네. 서로 간섭 안 하니까 문자 와서 전화 와서 뭘 할 것도 없네. 이야 이건 자유부인이다. 이런 마음 진짜 본인에게 가장 좋은 시절이라는 날 만났구나. 이게 딱 생각의 전환이에요. 이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다른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의 괴로움 상황에서 탁 생각을 바꾸는 거. 근데 이 지혜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가면은 남편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보고 뭐 부부 관계 뭐 컨설팅을 받고 막 온갖 그 막 하잖아요. 자식을 어떤 상처 입었던 걸 바꿔야 되고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식은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살면 자식은 알아서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분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수행하기 좋은 인연이에요. 너무 수행하기 좋은 옷도 하얀색으로 수행자처럼 입었잖아 지금. 아주 지금 저 얼굴도 딱 수행자의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어. 예전엔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무건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얼마나 지금 수행의 도가 올라왔어 지금. 한마디 하니까 다 이해를 하시잖아. 그러니까 한마디 탁탁 그게 지금 수행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변하려고 여기저기 여러 군데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보이는 게 달리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좋은 삶이구나 지금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진짜 할 일이 많아요. 이제 내 삶에 그렇게 딱 마음 먹으면은 세상에 내가 할 일들이 눈이 타닥 떠집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즐거운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좋아요. 어디고 밥은 묻나? 그냥 보고 싶어 전화했다. 계속 이거 힘들어요. 그냥 좀 가 있을 때 일주일 정도 연락 안 해도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제주도 기점명상센터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전화 왔어. 제주 저기 바람은 안 부나? 춥진 않나? 자꾸 이렇게 전화하면 지난번 말씀하신 제가 전화를 계속 안 받잖아요. 그럼 홍대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까지 몇 번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정말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렇지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분을 지금 붙여놨잖아요 지금. 중도를 해결하라고 둘이 에너지를 좀 서로 교환하라고. 두 분이 서로 위로해 줘야 되겠네 서로.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옆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처럼 안 오면 전화 계속 해가지고 안 받으면 경찰서까지 해가지고 출동하는 게 좋아요? 지금으로 하면 스토킹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토킹이죠. 네, 맞아요. 제가 옛날에 아는 네. 정신과 의사가요. 네. 남자친구가 전화 10번 이상 하면 정신병이라고 했어요. 전화 안 받는데 10분이 클릭이라든가 풋다의 영화 같은 거 찾아보면 풋다 이거 보면 나쁜 쪽 그쪽에 있는 거 동생이에요. 같은 동생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절대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동맹이 굴리고 못 굴리고 그런 거 자꾸 받아.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자꾸 몸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말이 없는데 오늘 조금 말이 많이. 오늘 조금 말이 많은 거. 솔직히 원래 말이 없어요. 귓전 만나고 말이 좀 많아지셨어요. 너무 무건하셨다가 귓전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말이 트이셔가지고 얼마나 달변 가세요 요즘에. 네. 우리 저분한테 민정님 마음이 저도 그 마음을 해서 저 신체에 그 엄청나게 지금 그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거기서 멈추셔야지 상당히 그렇죠. 초월한 일이 일어나요. 몸에서. 몸의 건강이 안 좋아. 이 근육이 다 이렇게 굳어요. 남편이 위도 딱딱하게 딱딱해. 위를 싸고 있고
이 배꼽지 이때만 혹이 생겨가지고 긴장을 하니까 자꾸. 그게 저도 그래요. 지금 무슨 한의원 가면 소세지 결장이라고 비엔나 소세지가 이렇게 여기 딱딱하게 벌써 생겼어. 오래됐고 위도 나랑 똑같이 건강검진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위랑 위험군으로 나와가지고 스트레스가 네 맞아 스트레스 바로 위와 잔으로 연결돼. 안 좋은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면 근육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한 4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아, 또 수술도 있구나. 저는 15년 전에 벌써 이 협착 수술을 하고 어깨 수술을 하고 다 했어요. 1년에 다 하고 이 근육이 이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에서부터 여기 얼굴까지 다 이게 저기가 돼가지고 근데 올 1년 여기서 명상하면서 이거 버스킹 하면서 이게 지금 다 풀려갖고 거의 다 풀려나가고 지금 이게 좀 남았고 여기서 담았어요. 선생님 얼굴이 폈어요. 진짜 폈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팽팽하셔서 아니 저기 뭐야 뭐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몰라봐요. 아니 얼굴 몰라, 얼굴이 너무 좋아요. 아니 몰라보고 연세가 있으시죠. 이게 딱 보고서는 아니 왜 그렇게 건강해졌어? 그러면서 너무 건강하고 밝아졌다고 저번에도 아니 뭐 저를 사촌 내 동생이 나를 몰라봐요. 사실 내 동생이 나를 몰라봐요. 사실 내 동생이 나를 몰라봐요. 사촌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사촌 동생이 못 알아보시나? 그거는 저기 그 노안인데 그분이. 좀 오랜만에 봤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나를 몰라보더라고요. 명상을 하고 진짜 성형이 돼버렸어.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왜냐면 딱 스트레스 받으면 이 몸으로 딱 오잖아. 그래서 위에서부터 딱 이렇게 오잖아. 그게 너무 저근데 제가 요새 우리 집 아저씨가 그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아픈 바람에 한 2달 전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더니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더라고요. 자율신경 실조증. 그래가지고 막 그 법문에서 하시듯이 막 이명이 들리고 막 무슨 계속 목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뱅뱅뱅뱅 돌고 여기 버스킹 하러 오는데도 막 어떻게 할 짓이 안 닿아도 왔어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계속 대학병원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 저기 뭘로 했냐면 10분 호흡 명상. 그거를 지금 오늘 85일차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단하다. 21차 끝내고 다시 시작해서 지금 85일차 오늘 아침 했는데 아침마다 눈 뜨면 그거 하고 호흡 명상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그 중요해요. 호흡 명상 하면서 제가 병원 안 가고 이걸 다 지금 이렇게 잡아갖고 거의 지금 90% 나섰어요. 네. 간증 시간. 죽기 살기로 그냥 법문 그냥 일할 때도 듣고 병상할 때도 듣고 계속 법문 듣고 쓰고 법문 듣고 쓰고 오로지 정신을 여기다가만 집중을 하는 거야. 다른 데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몸이 다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살아온 대로 살지 마라.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저는 올해 참 이 말씀을 신대로 했어요. 그대로.